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이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 없으신가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쓰라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늘 누군가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촘촘한 관계의 그물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안과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우리의 여린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겪어낸 삶의 경험이 겹겹이 쌓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서늘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나의 남은 인생 전체의 색깔과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없이 헤어지는 고단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침내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내 곁에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 나를 성숙하게 하고 마음을 한없이 평온하게 만드는 귀한 사람은 분명히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끔찍한 스트레스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감정 낭비를 영원히 멈추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정확히 구별하고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침묵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자신의 입을 무겁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둘째, 타인의 결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의 깊이를 온전히 즐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넷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헛되이 부풀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단단히 머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 4가지 빛나는 원칙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며 흔히 겪게 되는 아주 익숙하고 피곤한 일상 속 짧은 이야기를 하나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랜만에 예전에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지인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한가득 품고 마주 앉았지만 그 사람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기가 무섭게 본물 터지듯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최근에 얼마나 비싼 물건을 샀는지에 대한 얄팍한 자랑거리,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잘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에 대한 허세에 가득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의 은밀하고 불쾌한 뒷담화까지 단 1초의 쉬는 시간도 없이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의 입술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내 안부가 어떤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이고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지독한 피로감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밀려오는 허무함을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 안의 귀중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통째로 억울하게 빼앗긴 것 같은 참담한 기분입니다. 이런 피곤한 만남이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서서히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이 짧고도 씁쓸한 일화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흔하게 널려있는 우리를 지독하게 지치게 만드는 전형적이고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과 관계의 민낯을 아주 날카롭고 서늘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예고해드린 4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해부하여 우리의 삶을 옥죄고 괴롭히는 나쁜 관계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진정으로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첫째, 침묵의 가치를 깊이 알고 입을 무겁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돋보기를 들이대듯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식당이나 동네의 작은 카페에 가보면 어디서나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각종 모임에 나가보면 자신이 반드시 그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깊이 사로잡혀서 단 1초의 고요한 정적조차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헛된 말들을 허공에 내뱉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할 틈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나 고민을 꺼내려고 입을 떼면 순식간에 그 말을 무례하게 가로채어 결국은 기승전결 없이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결론 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훈훈한 대화가 아니라 마치 벽을 보고 일방적인 연설을 억지로 듣고 있는 듯한 끔찍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많은 것일까요? 왜 그렇게 단 한순간도 타인의 귀를 자신에게 붙잡아두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구는 것일까요? 염세주의 철학의 거장이자 인간 심리의 통찰자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단을 내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귀를 필요로 한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스스로의 깊은 사유와 고독한 철학적 성찰로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지 못한 가엾은 사람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끊임없이 밖으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초라한 존재를 억지로 확인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남들보다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과 부러움 섞인 시선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받아야만 겨우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가 사라진 고요함을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대화 속에 짧은 침묵이 흐르는 순간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자신의 텅 빈 내면과 정면으로 직면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침묵의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굳이 화려한 말로 자신을 억지로 포장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구차하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은 이미 오랜 시간 다져온 굳건한 사유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힘에 대해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기르고, 어리석고 경박한 사람은 군중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린다. 입이 무겁고 과묵한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경직되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쏟아내는 두서없는 말들을 아무런 평가 없이 조용히 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 함부로 불필요한 참견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뽐내기 위한 섣부른 판단이나 깃털처럼 가벼운 위로의 말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고요한 침묵은
결코 상대방을 향한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는 가장 깊은 수준의 존중이며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성숙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의 곁에 두면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종류의 피곤한 스트레스가 봄눈 녹듯이 고요히 사라집니다. 나의 부끄러운 비밀이나 치부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에 새어나갈까봐 밤잠을 설치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대화 중에 혹시라도 내 말실수를 책잡혀서 비난받을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하고도 실용적인 원칙을 우리의 팍팍한 일상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가벼운 입술부터 단호하게 통제하는 뼈를 깎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지금 당장 입 밖으로 내뱉으려는 이 말이 과연 침묵을 깰 만큼 진정으로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분위기를 띄우고 내 허영심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이 내지르는 가벼운 소음에 불과한지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물어 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초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을 극도로 아끼는 사람을 아주 유심히 그리고 애정을 담아 관찰하십시오. 여럿이 시끄럽게 모인 자리에서 묵묵히 부드러운 미소만 지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어떤 일을 성공시켰을 때 자신의 공로를 요란하게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흥분해서 누군가를 헐뜯을 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창밖을 응시하는 사람,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처럼 요란하게 빛을 발하며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가장 추운 겨울날 오랜 시간 곁에서 은은하고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주는 묵직한 무쇠화로 같은 진국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말이 너무 많고 타인의 말을 쉴 새 없이 가로채는 사람과의 만남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서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절없이 빼앗기고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철저하게 지켜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같이 앉아만 있어도 충만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단 한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소모적인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가 되는 황금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을 여러분께 아주 무겁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타인의 치명적인 결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넘어가고 오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매섭게 파고드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원칙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짓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대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팍팍한 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타인의 숨겨진 단점과 은밀한 허물을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악마적이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대화의 유일한 주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가혹한 평가와 무자비한 비판뿐입니다. 누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옷차림이 너무 촌스럽고 격이 떨어진다느니, 누구는 돈은 많으면서 쓸 줄을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라느니, 누구는 자기 자식 교육을 근본부터 잘못시켜서 애가 버릇이 없다느니,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평범한 삶을 날카로운 도마 위에 무자비하게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바로 방금 전까지 눈을 맞추며 함께 호탕하게 웃고 떠들던 절친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기 무섭게 목소리를 낮추고 그 친구의 치명적인 흉을 보는 섬뜩한 사람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도끼 가득한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자연히 나 자신도 바짝 긴장하게 되고 방어벽을 높이 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거나 먼저 일어서게 된다면 그들의 다음 먹잇감이자 무자비한 조롱의 표적은 100%의 확률로 당연히 내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가면을 쓴 채 나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겨야만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엄청난 감정적 스트레스와 신경쇠약으로 무겁게 이어집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이토록 병적으로 타인의 결점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고 타인을 바닥으로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것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지독하고 악의적인 본성을 인간 고유의 뿌리 깊은 열등감과 구제불능의 끔찍한 허영심에서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간의 치부를 찌르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타인의 결점과 불행을 집요하게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보잘것없는 우월함을 억지로 확인하려고 발악한다. 그것은 내면이 병든 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비열하고 손쉬운 자기 위안의 비겁한 방식이다. 타인의 등 뒤에서 칼을 꽂듯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들의 내면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는 커다란 애정의 결핍과 존재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아주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참한 부족함과 나약함을 거울을 보듯 정면으로 직면할 용기가 단 한 줌도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작은 결점을 현미경으로 보듯 과장되게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자신이 꽤 괜찮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인 양교묘하게 위장하려는 비겁한 심리적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때 묻은 옷이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굳게 착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롭고 내면이 성숙한 어른은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조롱하는 그 더러운 짓거리에 자신의 아까운 시간과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든 거지든 지식인이든 무지렁이든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구제불능일 정도로 불완전하고 흠결 많은 존재라는 슬픈 사실을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처절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혜로운 사람 자신 역시 결코 완벽하지 않은 흠투성이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통감하고 알기에 타인이 저지르는 작은 실수나 인간적인 허물에 대해 한없이 너그럽게 미소 지으며 눈 감아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매서운 회초리 같은 조언을 건네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와 다를 바 없는 타인의 어리석음을 감히 함부로 비웃지 마라. 오히려 타인의 그 어리석은 짓을 맑은 거울 삼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도 그와 똑같이 추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매일같이 성찰하라. 타인의 실수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만 가을서리처럼 엄격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과연 어떻게 기적처럼 변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차가운 시선을 병적으로 의식하며 나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연기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보잘것없고 상처투성이인 있는 그대로의 찌질한 내 진짜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어도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가치 없는 인간으로 깎아내리며 평가하지 않는다는 태산같이 든든한 신뢰감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한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숨막히는 스트레스를 허공의 먼지처럼 완벽하게 소멸시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사람 곁에서만 비로소 무장해제된 채 편안하고 깊게 숨을 쉴 수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치명적인 약점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눈물로 드러내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진정한 위로를 온기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하고도 무거운 원칙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시선을 언제나 밖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내면 안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의 거슬리는 흠결이나 단점이 확연히 눈에 띄어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신나게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입술을 깨물고 멈추어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비난하려는 저 사람의 저 못난 모습이 정말 내 안에는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는가? 나 역시 과거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저런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스스로를 향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묻고 채찍질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고독한 태도를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대화의 질이 저급한 타인의 뒷담화로 흘러가려 할 때 능숙하게 그 물줄기를 돌려 삶의 깊은 철학이나 내면의 아름다운 성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보석 같은 사람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없는 타인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조차 그 사람의 칭찬과 긍정적인 면만을 조명하려 애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 중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아무런 수치심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목숨을 걸고라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을 스포츠처럼 즐기는 영혼이 빈곤한 사람과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은 감정적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그들이 타인을 향해 함부로 내뱉는 시궁창 같은 독설과 저주는 돌고 돌아 결국 무방비 상태인 여러분의 깨끗한 영혼까지 끔찍하게 오염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겨누던 날카로운 평가의 잣대를 과감히 두 동강 내어 꺾어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맑게 비추는 영혼의 거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의 먼 길을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제 관계의 스트레스를 끊어내는 세 번째 원칙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짙은 고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며 즐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골라서 곁에 두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도 매섭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잠시라도 자신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고독의 상태를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혹은 긴 휴일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스케줄을 꽉꽉 채워 무조건 누군가를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병적인 강박에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에 수백 개나 되는 연락처를 쉴 새 없이 불안하게 뒤적이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만남을 제안하고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나눌 철학적 의미도 없는 시끄러운 술자리나 왁자지껄한 친목 모임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꾸역꾸역 불러 모읍니다. 만약 약속을 잡지 못해 주말에 만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면 그들은 극도의 우울감과 미칠 듯한 불안감을 느끼며 마치 넓은 세상에 자기 혼자만 쓸쓸히 버려지고 남겨진 것처럼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두 발로 혼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끊임없이 무겁게 의존하려 듭니다.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변덕스러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통 비우듯 무자비하게 쏟아내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무가치하게 소모해야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런 극도로 의존적인 사람을 정에 이끌려 곁에 두게 되면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귀한 에너지는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읽거나 쉬고 싶을 때에도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시끄러운 자리에 억지로 끌려나가야 하고 그들의 끝없고 지루한 불평불만과 신세 한탄을 밤새도록 들어주며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그 관계가 겨우 유지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가장 흉악하고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고독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이토록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며 도망치듯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필사적으로 숨으려 하는 것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본질과 인간의 비참한 관계성에 대해 인류 철학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서늘한 말을 우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찌르듯 새겨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오직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고독의 순간일 때만 거짓된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고독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누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비겁한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 혼자 있는 고요한 것을 1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대면할 용기가 없으며 스스로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도망치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찾아오는 텅 빈 시간 속에서 아무런 깊이도 지혜도 없는 자신의 초라하고 빈곤한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을 죽기보다 공포스러워합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할 튼튼한 내면의 뼈대, 즉 지성적 깊이와 철학적 통찰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병풍처럼 방패 삼아서 자신의 공허하고 초라한 민낯을 필사적으로 가리려는 눈물겨운 발버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짙은 고독을 온몸으로 환영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차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혼자 있는 시간을 끔찍한 외로움과 형벌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방전된 영혼을 가득 충전하고 내면의 우주를 한없이 넓히고 살찌우는 가장 눈부시고도 찬란한 성장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조용히 위대한 고전책을 읽으며 옛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눈을 감고 감상하며 아무도 없는 한적한 숲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자신의 깊은 내면과 치열하면서도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누구의 간섭이나 불필요한 시선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의 흐름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세상의 어지러운 소음과 타인의 피곤한 기대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애브설루트 평온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찬양하며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유가 깊고 뛰어난 정신을 맑게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고독 속에서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빛나는 위안과 행복을 찾아낸다. 고독이라는 든든한 친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맹목적으로 기대거나 무겁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이미 스스로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감정적 요구를 하거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추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립적이고 단단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나와 너라는 서로의 고유한 영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친하다는 핑계로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무례하게 강요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지쳐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섭섭해하기는커녕 그 마음의 결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뒤로 물러나 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 너무 멀지도 또 너무 가깝지도 않은 불꽃과 같은 적당한 거리를 항상 지혜롭게 유지하며 인생의 길을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적인 관계야말로 우리 인간관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이상적인 모습이며 스트레스라는 독버섯이 도무지 끼어들 틈조차 없는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원칙을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삶에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가 무서운 고독과 다정하게 친해지는 혹독한 훈련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정막이 흐르는 것이 두려워 아무 이유나 목적도 없이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켜놓거나 1분마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며
타인의 SNS를 염탐하는 그 나쁜 습관부터 단호하게 멈추고 하루 24시간 중 단 30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고요히 방바닥에 홀로 정좌하여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보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심연에서 도대체 어떤 억눌린 소리가 살려달라고 들려오는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남은 인생 동안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고요함이 숨막히게 어색하고 심장이 뛸 정도로 불안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고독의 시간이 켜켜이 지나고 나면 그 침묵의 바닷속에서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와 위대한 영혼의 위안을 마침내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맺고 만날 때 항상 몰려다니기를 좋아하고 혼자서는 밥조차 먹지 못하며 남의 사생활의 선을 넘어 지나치게 개입하려 드는 사람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되 속으로는 부드럽지만 강철같이 단호하게 멀리 밀어내십시오. 대신에 주말에 홀로 산책하거나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즐기며 유행을 좇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과 단단한 철학적 세계를 묵묵히 조용하게 가꾸어 나가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여러분에게 던져 결코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에게 혼자서도 폭풍우 속에 온전하게 두 발로 굳건히 서는 지혜로운 법을 말없이 행동으로 가르쳐줄 가장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가벼워지게 할 네 번째 원칙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넷째, 지나간 과거의 낡은 영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거나 절대 오지 않은 미지의 미래를 뜬구름 잡듯 헛되이 부풀리지 않고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두 발을 딛고 머무는 진실한 사람을 곁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삶의 본질을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갉아먹는 허영심이라는 가장 무섭고 달콤한 독을 피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입만 열었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 타령을 지루하게 늘어놓는 사람들을 정말 지겹도록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내가 30년 전 왕년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했었는지, 내가 옛날 젊은 시절 사업을 할 때는 얼마나 엄청난 돈을 쓸어 담으며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내가 한창 때 외모가 빛날 때는 주변에 이성이 얼마나 벌떼처럼 많았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지, 그들의 내면의 시계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빛났다고 착각하는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그 어느 한 시점에 꽁꽁 얼어붙어 영원히 멈춰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도 못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허무맹랑한 일들을 입에 거품을 물고 허풍을 쳐서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내가 조만간 기가 막힌 아이템으로 엄청난 대형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그게 터지기만 하면 단숨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정계나 재계에 아주 엄청나게 높고 영향력 있는 누구누구를 형 동생하며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알고 있는데 조만간 내게 아주 큰 자리를 하나 알아서 내어줄 것이다 라며 듣기만 해도 피로해지는 끊임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진실인 양 쉴 새 없이 해댑니다. 이런 과거 지향적이거나 미래 몽상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아 억지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지독한 감정의 고역이자 고문입니다. 그들의 끝이 없는 얄팍한 자기 과시와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를 억지로 웃으며 들어주느라 우리의 소중한 귀와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까지 고갈되고, 그들의 실체 없는 허풍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쳐주어야 하는 끔찍한 감정 노동은 우리 영혼을 철저하게 진흙탕 속에서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어버린 과거를 과시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환상 속 미래를 억지로 부풀리는 사람들의 어두운 심연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안타까운 인간 군상들의 심리를
인간 특유의 지독한 허영심과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 삶의 비참함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슬픈 환상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 존재의 허상을 향해 채찍을 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오직 현재의 초라한 자신에게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을 혐오하는 자만이 무덤 속 과거의 빛바랜 기억을 구차하게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불쌍하게 위로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지어내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비겁하게 도피하려 든다. 과거의 낡고 화려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사실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으며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꼴입니다. 현재 내세울 만한 성취도, 자랑할 만한 능력도, 심지어 삶의 소박한 의미조차도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기에 자신의 초라함을 덮기 위해 다락방 구석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옛날의 녹슨 훈장과 트로피를 꾸역꾸역 꺼내어 타인의 눈앞에 흔들어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밑바닥에 떨어진 얄팍한 자존심을 마지막으로 지키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인 것입니다. 미래를 풍선처럼 부풀리는 허풍쟁이 역시 과거에 갇힌 자와 완전히 본질이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현재의 고단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묵묵히 살아갈 의지도 인내심도 실질적인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오직 말로만 그럴듯하고 거창한 성공의 환상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주변 사람들의 일시적인 인정과 부러움 섞인 관심을 구걸하는 영혼의 거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바닥을 알 수 없는 허영심은 무서운 점이 결코 스스로 끝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놀란 표정과 칭찬, 찬사를 영원히 끝없이 갈구하지만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결국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영혼의 진해까지 모조리 빨리며 기력을 다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오직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재라는 시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머무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얽매여 멍청하게 밤을 새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과거의 작고 컸던 성공의 기억에 푹 취해 현실을 망각하고 타인 앞에서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미래가 가져올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불안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벌벌 떨며 오늘을 낭비하지도 않으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로또 같은 일어나지도 않을 요행과 행운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노력 없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삶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두 발은 오직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대지 위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잃어버린 현재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 이렇게 뜨거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삶에서 유일하게 아주 확실하게 손에 쥐고 통제하며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간 어제도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찰나의 현재뿐이다. 진실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를 쫓지 않고 오직 현재가 주는 이 작고 소박한 기쁨들을 온몸으로 깊이 음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환상도 없이 오직 빛나는 현재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마주 앉아 함께 있으면 요동치던 우리의 복잡한 마음도 거울같이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깊은 대화는 불필요한 허풍이나 억지스러운 과장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진실하며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담백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결코 몇십억짜리 사업이나 과거의 빛나는 무용담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신 향긋한 커피 한 잔이 주었던 평화로운 기쁨,
출근길이나 산책길 발밑에 무심하게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밥을 벌어먹은 그 숭고한 노동의 보람과 피로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꾸밈 없고 소박하며 티 없이 진솔한 대화는 세파에 찌든 우리의 영혼을 맑은 물로 씻어내듯 깨끗하게 정화시켜줍니다. 그 진실한 사람의 파동에 동화되어 나 자신도 덩달아 목을 짓누르던 허영심의 무거운 쇠갑옷을 미련 없이 훌렁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유지하며 내게 조건 없이 주어진 일상의 그 소소하고 아름다운 기적과 행복에 대해 눈시울을 붉히며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된 포장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낫고 못한지 우열을 가리는 유치한 경쟁이 일절 필요 없는 이런 맑은 관계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유한한 삶에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새겨넣으려면 오늘부터 당장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매일매일 자신이 내뱉는 언어의 습관을 남의 말을 듣듯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초라한 지금의 나를 과시하고 포장하기 위해 빛바랜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어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저 대단해 보이고 잘 보이기 위해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미래의 성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서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달콤한 과시와 허풍의 말이 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입술을 굳게 깨물고 다물어 침묵이라는 안전한 요새로 재빨리 숨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매의 눈으로 살펴서 말끝마다 허풍을 가볍게 떨고 과거의 자랑을 훈장처럼 일삼으며 떠벌리는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거리를 두어 여러분의 인생 반경에서 완전히 멀리 치워버리십시오. 그들이 지어내는 헛되고 가짜인 이야기에 선의로 호응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 친절한 행위는 오히려 그들의 활활 타오르는 허영심의 불길에 커다란 기름통을 붓는 꼴이며 결국 그 불길은 여러분 자신마저 그 병들고 헛된 환상의 지옥 같은 세계로 질질 끌고 들어가 검게 태워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신이 내게 주신 현실을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껴안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사람. 매일 쳇바퀴처럼 지루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성 속에서 기적처럼 숨겨진 작은 감사함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어 미소 짓는 사람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동반자이자 벗으로 삼으십시오. 그들의 꾸밈 없이 건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삶의 태도가 흔들리고 불안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파 속에서도 더욱 견고하고 눈부시게 아름답도록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길고도 깊이 있게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었던 이 철학적 사유의 시간들을 차분히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 튀기는 전쟁터와도 같은 인간관계의 고통스러운 사슬과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후로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심장에 새겨야 할 4가지 굵직한 핵심 원칙을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한 겹 한 겹 아주 조심스럽고도 세밀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첫째로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거운 책임감을 분명히 알고 입술을 닫은 채 숭고한 침묵 속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조용히 가꾸어 나가는 이 무거운 사람을 언제나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타인의 아픈 상처나 작은 흠집을 현미경으로 찾기보다 오직 자신의 삐뚤어진 영혼을 맑게 비추어 반성하는 투명한 거울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곁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이 내는 시끄러운 소음에 구차하게 기대지 않고 철저한 고독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며 온전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독립적인 사람을 삶의 귀한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나간 과거의 검은 그림자나 오지 않은 미래의 헛된 환상에 쫓기며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생생한 오늘이라는 굳건하고 진실한 땅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부류에 속하는 빛나는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게 찾아내어 곁에 안전하게 두어야 할 훌륭한 타인의 모범적인 표상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도달하고 완성해 내야 할 성숙하고 위대한 우리 내면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촘촘하게 둘러싸여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뼈아픈 질문 하나는 여러분 자신은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타인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남겨지고 기억되고 계신가요?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고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연락처를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요란하고 껍데기뿐인 지인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이 넓은 우주에 단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좋으니 내가 침묵할 때 나의 그 무거운 침묵을 오해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무슨 대단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앉아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잔잔한 위로의 파도를 일으켜주는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단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만 여러분의 곁에 온전히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유한한 삶은 이 세상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충분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정신적으로 무한히 풍요로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좋은 사람을 내놓으라고 원망하기 전에 부디 스스로를 먼저 맑은 샘물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성껏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완전한 고독 속에서 침묵을 배우고 현재에 머물게 된다면 이 거대한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섭리와 긍정적인 파동이 여러분과 영혼의 결이 완벽하게 같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고도 부드럽게 여러분의 곁으로 운명처럼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요하고 평온한 기적 같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타인의 존경 속에서 눈부시게 완성되어 갈 존엄하고 지혜로운 노후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제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깊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철학적이고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의 파장을 만들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